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주도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을 발굴해보고 그에 따른 이슈의 전략으로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상한가를 잡아내고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난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자 오전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FOMC 결과에 따른 위축감일까요? 파란불 켜고 있는 장세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번 주 목, 금, 월까지는 지수가 어디서 단기 저점을 다지느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거를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이제 금요일,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 저점을 다지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1주차에서 2주차까지의 증시 상승을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번 더 인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 2번 더 인상되는 시기가 11월 달과 12월 달이다. 이렇다라는 거는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일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서 조정이 있을 건데 그 조정이 전저가를 깨면서 나타날 조정인가 아니면은 박스권 상단까지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다시 11월 달, 12월 달 가격 조정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 시나리오 방향성에 저는 우리 10월 1주차에서 2주차까지는 증시를 끌어올려 놓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계속 1년 동안 반복되는 이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계속해서 증시가 무너지는 그런 박스권의 등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까지만 우리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의 우리 단기 저점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나스닥 지수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우리 구간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이제 우리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자 16,000포인트 정도까지의 고가를 갱신하다가 자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지금의 가격은 자 11,000포인트까지의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저점을 찍었죠. 자 나스닥 지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16,000에서 1,500포인트까지의 마이너스 굉장히 큰 35% 가까운 낙폭을 6월 달, 7월 달 폭락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기 저점을 확인한 구간이 바로 1,500포인트와 11,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나스닥 지수의 단기 조정도 자 1,500포인트와 11,0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의 이중바닥 W자의 형태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이 시기를 언제까지 10월 1에서 2주차까지의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스닥 지수가 새벽 시간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증시가 움직이죠.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장 끝나고 토요일 새벽 시간에 미국 증시의 금요일장이 열립니다. 네,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가 자, 11,000에서 1,5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이제 새벽 시간, 이제 현지 시간 금요일과 현지 시간 월요일, 자, 미국 증시의 방향성 이거래일 정도 더 집중적으로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나스닥 지수의 1,100포인트의 구간이 코스닥 지수로 따지면은 740포인트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지수가 자, 어제 기준으로죠. 자, 어제 기준으로 74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면서 736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자, 종가는 약 플러스 753포인트 정도, 751포인트 정도로 740포인트를 이탈하지는 않고 종가는 소폭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자, 오늘은 장중에 자, 아직 그 종가상 얼만큼의 그런 가격 변동이 나타날지 오후장까지 추적을 해야겠습니다만 자, 일시적으로 740포인트 구간을 또다시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자, 아까 살펴봤었던 나스닥 지수의 1,500포인트 구간이 저는 코스닥 지수의 710포인트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자, 710에서 740포인트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가의 매수에서 기간 반등을 2주에서 3주 정도 노려봐야 되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코스닥 지수가 1060포인트에서 700포인트까지 35%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830포인트까지의 15% 정도의 지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저가 710에서 740을 깨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월 1주차까지 우리 다시 830 정도, 840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우리 노려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우리 2년 전부터 주식을 투자해온 거의 대다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공략을 했어도 우리 작년에 2년 전에 공략을 했어도 지금의 저점을 깨고 더 증시가 빠져있는 상태고요. 자, 하다못해 1년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증시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대다수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물려있는 상황인데 자, 증시라는 게 자, 영원히 올라가는 지수도 없지만 영원히 떨어지는 지수도 없습니다. 금리도 영원히 금리가 올라갈 수 없다. 언젠가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자, 고유가 국면도 영원히 고유가 국면으로 역사상 지속이 된 적은 없습니다. 반대로 자, 우리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로 이제 저유가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도 영원히 저유가 국면으로 가는 것은 없고 자, 인생도 롤러코스터, 증시도 롤러코스터, 금리도 뭐 인하된다, 인상된다 하다가 동결되고 인하되는 시점에는 반대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돌게 될 텐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긴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자, 1년에 지금의 코스닥 지수의 이중바닥이 자, 나중에 1년, 2년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정말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기하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실 만한 충분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 오늘 오전장 어떤 종목군들이 관심 있게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됐는지 테마주, 특징주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지 공부하셔서 단기 수익 내시면서 우리 보유 중인 종목들, 내가 망하지 않을 회사, 실적 준수한 회사, 저점의 과매도 구간에 잘 공략하셨다면은 그런 종목들을 향후 1, 2년 이상 중장기로 바라보셨을 때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한 큰 수익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낙폭이 보유자분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던지고 싶고 이런 마음을 야기시키지만 견디신 분들,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신 분들, 반대매매, 신용매매, 뭐 미수, 반대매매 이런 쪽으로의 손절 유혹을 이겨내신 분들만 추후에 대세 상승 구간에서의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버티고 뭐 힘들다, 손절한다, 뭐 이제 최저가 매도하고 나중에 1, 2년 지나서 아, 내가 그거 안 팔았으면은 지금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수익 났을 텐데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의 구간 힘들지만 같이 우리 서울경제TV와 그리고 저희 관계자분들과 함께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이 낙폭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신 주식 던지고 싶으시다라는 생각 많이 드시죠? 그 마음 꽉 잡아주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권으로 향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노란톡으로 상담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역시나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지금 이 종목, 오늘자 시장 상황에서 거래 수급이 쏠리는 종목 세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고 투자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문배철강입니다. 네, 문배철강이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상승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방송 통해서 우리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이제 태풍 피해로 인해서 이제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제 생산이 좀 중단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슈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태풍 피해로 인해서 좀 발생이 되었던 이슈였고요.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 9월 28일 기준으로 현대제철도 그 파업에 총파업에 24시간 동안 들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 우리나라 이제 철강의 공급망 30%를 차지하는 우리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재고가 떨어지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걸린다. 생산을 못 한다.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 철강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슈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 지난주부터 중소형 철강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저희 서울경제 방송과 저녁 방송과 장중 방송과 노랑톡에서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 방송이었죠. 자,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을 우리 익명의 시청자님께서 제 번호는 기억 안 나지만 자, 종목 상담을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보고 이분은 정말 고수시다. 이 종목을 이 가격에 매수하셨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 잡으셨는데 자,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문자 상담이라서 목소리를 못 들었었던 경험이 이번 주 수요일 저녁 방송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이 지난 문배철강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철강 관련된 이슈가 첫 번째로는 우리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문을 닫는다. 두 번째로는 현대제철이 파업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앞으로 2023년도 국가 예산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자, 복지 예산을 줄이고 관주도의 그런 SOC 정책들에다가 예산이 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건설 많이 짓겠다. 건설 우리 그런 대형 SOC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이루어내겠다라고 국가의 세금이 쓰여지게 될 텐데 자, 그 과정에서의 철강주들은 뭐 조선을 만들든 뭐 자동차를 만들든 건설을 만들든 정책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완성차 업체들, 조선업체들 다 수주 싹쓸이하고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럼 그만큼 철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형 철강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는 관점에서 자,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자, 정정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자, 3,800원 정도 가격이었을 때 자, 제가 정말 잘 잡으신 것 같다라고 코멘트 드렸던 우리 문배철강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이틀 만에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에게 상한가의 행복을 좀 안겨주게 되었던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의 이제 우리 시장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주도 섹터가 바로 철강주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철강주의 섹터가 우리가 계속 날아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보시면 올라갔다가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폭락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테마는 돌고 돈다. 지금 바닥에 있는 테마를 미리 공략해가지고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분할 매도를 진행하는 형태로 매매 전략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문배철강이 대장주로서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철강주 대동스틸 종목도 오늘 자, 눌림에서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소형 철강주들이 테마주 형태로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증시는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아까 기준으로 마이너스 약 2%까지 말도 안 되게 무너졌고요. 마이너스 1.6%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자, 대동스틸은 플러스 8%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 자, 1,200개 종목들, 1,700개 종목들 더하면은 1,800여 개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보합이다? 상승이다 하는 거는 자, 일반 상승장에서의 상승보다 더 강한 자,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추세 전환의 캔들을 이루어내고 나서 자, 바로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눌렀다가 상승의 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으로 우리 대동스틸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대동 모빌리티, 우리 대동스틸, 대동기어, 대동전자 전방위적으로 우리 7월 달부터 공부해서 다 수익이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철강주들, 중소형 철강주들 미리미리 좀 바닥에서 공략하셨던 분들은 오늘 증시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그래도 빠지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조금의 행복감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작년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10월 말 11월 초 이 중순에 자, 홍준표 관련주들이 무너졌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자,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국민의힘당의 전당대회에서 이제 후보로 등극을 하면서 자, 반대급부였던 홍준표 관련주였던 경남스틸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 무너졌었는데요. 자, 이 구간 3,500원에서 최근 고가 7,000원까지의 시세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의 횡보를 가져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 일봉상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2중바닥, 3중바닥, 4중바닥 구간에서의 강한 자,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철강 관련주, 우리 중소형 철강과 관련된 이슈로 자,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으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위로 4,150원을 뚫어낸다면 그 위로의 상방은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자, 오전장 NI스틸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자, 동 종목도 이제 중소형 철강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고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점을 선을 그어보고요. 그리고 저점을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섭게 빠지고 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다가 자, 이번에 우하향 추세에서 추세 전환을 좀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고점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 추세를 뚫어낸다면 앞으로의 그림은 우하향 추세, 고가가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그림이라서 원래 예상 그림은 빠지는 그림이나 여기를 뚫어낸다면 이 추세를 지지받으면서 철강주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정 구간 거래 대금이 없었습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주부터 우리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못 연다. 악재입니다. 하지만 반사이익주로 시장에서는 매기가 유입이 됐고요. 우리 현대제철 총파업한다. 악재입니다. 하지만 반사이익으로 NI스틸에게는 그러한 사회적인 악재들, 조금 부정적인 이슈들이 동사에는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상승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귀신을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거래량이 이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우하향 추세에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던 이 구간을 극복하는 구간으로 슈팅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NI스틸 종목을 우리 철강주, 중소형 철강주로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장주는 문배철강입니다. 그래서 문배철강을 필두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세 가지 종목, 첫 번째 대동스틸, 두 번째 경남스틸, 세 번째 NI스틸 종목까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3위 종목 문배철강이었는데요. 이 포스코 제철의 정상화 지연에 따라서 파업 노조가 생성이 되면서 철강주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장주 문배철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외 철강주에 대해서 이슈들과 지지 라인들 살펴봤습니다. 함께 노란톡박 들어오셔서 추가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대봉 LS입니다. 네, 대봉 LS는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오늘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네, 사실 이제 올라갈 때 이슈를 추적해서 우리가 단기 시세를 누려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미리 저점에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제가 바닥이다, 저가 매수해도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대봉 LS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이제 아미노산 그리고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일본에서 그런 위드 코로나 이제 관광 규제를 개인에게도 좀 풀겠다. 좀 이런 이제 모멘텀들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오전장 조금의 주도 섹터로서의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대봉 LS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실시간으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이라서 자, 오히려 빠질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7,500원까지의 구간이 과거에 우리가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매기가 유입되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세가 나왔다가 그 시세를 반납한 7,500원에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21%까지의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이 7,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손절 잡고 공략해서 다시 단기 시세를 노려볼 만한
이 박스권에서의 추세 하단이다. 즉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봉 LS 종목이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서의 오늘 좀 매기가 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대봉 LS가 올라가면서 좀 같이 좀 시세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자 지금 종목명이 좀 어려운데요. 자,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아까 살펴봤었던 대봉 LS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가 자 이제 무상증자 이슈를 찍어내면서 호재를 내면서 1대3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세 주를 무상으로 증자해서 이제 주식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주주분들에게 라는 이슈를 내면서 과거에 3,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150%의 시세를 한번 우리 작전의 사이클에 한번 걸리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지금의 바닥에서 자, 다시 강세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고 나서 연이어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다가 자, 오늘 단기 저점을 다지고 상승 반전을 이루어낸 모습에 자, 우리가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종목이 과거에도 저점을 기다가 강세 전환하는 시점부터 이 강세가 끝날 때까지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6커브 구간의 기술적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바닥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오늘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종목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자, 그 종목의 대주주인 대봉 LS가 오늘 화장품 관련주로서의 큰 좀 매기 유입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아침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좀 모습들이 나타났으나 자, 대장주는 제가 봤을 땐 자, 우리 대봉 LS 종목인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대봉 L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 관련주들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노란 톡방에서 추가 관련주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NCN입니다. 네, NCN은 어떤 이유로 상승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제가 NCN 종목을 7월 20일에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점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기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7월 20일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이야기 드리고 나서 8월 중순부터 증시가 빠지면서 저점이었으나 그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좀 마음 아프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 드렸던 우리 NCN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 저점에서 저는 자 1,800원까지 좀 가격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았지만 자 이번에 이제 증시가 무너지고 뭐 기술주 코스닥 종목들 전방위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도 빠졌지만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도 직전 저가를 이탈하고 한 달 동안 큰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우리 7월 20일 기준으로 2,400원대 이야기를 드렸던 NCN 종목이 자 조정 시 분할로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물려 있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ARM을 인수 추진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과거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차량용 우리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 이슈에서는 국토부의 미래혁신 모빌리티와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매기가 유입됐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 마지막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좀 되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7월 20일 기준으로 이제 방송 보시고 NCN 종목 이제 공략을 분할로 저점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자 모아가는 과정 동안 힘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익을 챙길 때입니다. 자, 과거의 조정 구간 보지 못했던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2,400원의 매물들 7월달, 8월달 고가를 한 방에 뚫어내는 모습을 오늘 기염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동종목 3,500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 7월 20일 방송 보시고 저가에 분할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의 상한가 너무 축하드리고 수익은 3,500원까지 분할로 챙겨가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지금 가온칩스가 시장에서 매기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저점 2만 원대고요. 동사의 고가는 자 32,000원에서 39,000원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매도하기 좋은 구간 32,000원에서 39,000원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온칩스 자, 우리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저점에
바닥에서 미리미리 공략해서 추세하단 저점 매수를 진행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32,000원, 39,000원 구간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인데요. 넥스트칩은 NCN에서 물적 분할돼서 우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우리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냐 마느냐,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자, 이런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된 테마주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바로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어제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자율주행 관련주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 16%까지 추가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직전에 신규 상장된 직후에 만들었었던 지지 구간을 이탈하니까 12,500원이 저항이었는데요. 이 저항 구간을 전일자 종가상 도달했고 오늘은 뚫어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강력한 지지선은 12,500원이다. 즉 단기 시세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12,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안전하게 바닥에서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 저점까지 다시 조정을 받고 이종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니까 참고하셔서 스스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인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 첫 번째 철강, 두 번째 화장품, 마지막으로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우리 자율주행 관련주들이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인 NCN이었습니다. 7월 20일 날 알려주신 종목이었는데요. 저점에서 잡으셨다며 오늘자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도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 가온칩스와 넥스트칩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민경철 파트너가 해결해 드립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어려운 이 장세 속에서 내 종목 참 안 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휴대전화 켜셔서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계신 분들도 상담 남겨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LG 디스플레이 네. 15% 28,000원.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예. 28,000원, 비중 15%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네. 오늘자 살펴보니까 13,200원까지 떨어진 모습이네요. 특히나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이 모습인데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우리 LG 디스플레이. 네. 손절도 지금 못하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대체를 못하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판단을 이제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의 좀 견해를 좀 피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올해는 적자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올해까지는 증시가 가격이 조금 더 조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 코로나 폭락장 때 이 종목이 만들었었던 저가가 9,000원에서 12,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네. 하방이 9,000원에서 이제 13,000원, 9,000원, 13,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조정의 네네. 모멘텀은 무엇이다? 이 회사가 적자가 올해 연말까지 뜰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증시가 네. 무너지고 금리 인상한다 하고 뭔가 다 부정적인 이슈들만 나오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전저가까지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진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빠질 때 오히려 이 종목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추가 대응을 진행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예. 결론을 먼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이게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인생도 롤러코스터인데 자, 지금 떨어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평단가를 분할로 잘 낮춰나가다 보면은 평단가가 결국에는 우리가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2만 800원 정도가 되시는데 자, 네. 이제 13,000원에만 뭐 비중 15%, 뭐 추가 매수를 이제 천천히 매달 꾸준하게 진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우리 2만 800원에서 평단가를 13,000원 정도에서 만약에 비중 1배수를 낮춘다고 하고 평단가를 낮추면은 이 주식의 시청자님의 평균 단가가 자 17,000원 정도까지 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17,000원 네. 정도면은 자 LG 디스플레이 큰 관점에서 정말 조금만 올라와도 본전이고 진짜 잘 올라가면은 100%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을 취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예. LG 디스플레이 네, 시청자님 말씀하셨나요? 네, 감사하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네. 2025년도에는 약 네.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올해는 수천억 예. 적자가 뜰 거예요. 근데 네. 3년 뒤, 2025년도에는 2조의 흑자 전환을 이루어냅니다. 자,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는데 단위가 1,000억 원 초반이에요. 근데 내후년에는 몇 천억의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는데 조 단위의 영업이익은 못 이뤄냅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이제 애플도 애플카 출시를 모멘텀이 있고 그런 애플의 애플카 이슈로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과거에 현대차나 기아차나 테마주로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2025년도에는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애플의 애플카 출시의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실적도 LG 디스플레이가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주식이라는 게 지금은 적자를 뜨다가 나중에 3년 뒤에 2조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길게 본다면 네. 이거는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저 예상치입니다.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의 여력이 앞으로 3년 동안 좀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식이 빠졌을 때 불안한 마음에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네. 평단가를 17,000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 자신 있게 이 회사 3년 기다리면은 영업이익이 2조로 폭증하는데 폭발하는데 그거 3년 기다릴 수 있다면 저는 시청자님의 판단이지만 자 여기 코로나 폭락장의 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자 9,000원, 13,000원 구간 조정 시마다 자신 있게 평단가를 낮춰서 3년 동안 들고 가시면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낼까 이거를 행복한 고민을 좀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의 전환을 좀 이루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자꾸 부동산도 저한테- 그렇고 네. 제가 그러면 조금씩 모아가도 될까요? 네, 저는 비중 30%까지 추가 네네.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그 가격은 아, 예. 9,000원에서 13,000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그럼 이제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네. 해서 그냥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2025년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지금 수천억 적자에서 2조의 네네. 영업이익의 흑자가 떴을 때의 목표가는 제가 예상하는 적정 가격은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가 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이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 금리도 지금 4% 5%까지 인상한다고 해서 증시가 빠졌는데 그때 되면은 또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각국에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증시를 부양해야 되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들을 주요국에서 내면서 경기 침체지만 경기 부양책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높지만 이제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증시 상승의 그 사이클과 좀 맞물려 떨어질 것 같고 자, 그러한 이제 거시적인 흐름과 그리고 이제 2025년도, 2024년도 연말에는 애플카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수록 회사의 실적 좋아지고 우리 금리도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마지막으로 애플의 애플카 이슈가 자, 전 세계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7배가 더 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이거든요. 우리 스마트폰 시청자님 삼성 거 쓰시나요? 예예. 예. 근데 이제 애플이
저도 이제 삼성 거 씁니다. 같은 핸드폰 쓰시는데 자, 어쨌든 이제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1위 전 세계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이 기존에 애플 아이폰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카 시장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가 2025년도거든요. 근데 그때 네.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영업이익이 2조 단위로 찍히면은 기업 가치는 당연히 실적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지난 한 10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은 10년 만에 최저점입니다. 자, 10년 만에 2번밖에 기회가 안 줘요. 그래서 이게 빠질 때는 내 종목 빠져서 너무 불안하다 하지만 정말 시간 3년 뒤에 바라보면은 자, 주가 25,000원, 35,000원 가면은 시청자님 평단가 17,000원까지 낮춰놓으면은 나중에 50% 100%가 수익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도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안 팔고 그냥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 가격 회복하면은 그게 5천만 원, 1억, 2억씩 막 상승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LG 디스플레이도 부동산을 투자하듯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회사 비전 보고 길게 바라보실수록 좋은 종목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9,000원까지 저점 매수, 분할 매수로 가져가 주시고 평단가 17,000원 만들어 주신 뒤 3년 뒤에 큰 수익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장기 보유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노란톡에서 문의를 해주신 상담입니다. 따상님께서 이 대한제당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 가격은 3,040원, 비중 5% 담고 계신데 단기 목표가 3,500원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수 흐름 때문에 매수가 정도에 오면 파는 것이 나을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매수가가 3,040원인데 지금 가격은 3,150원이에요. 올랐네요. 3% 정도가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손절가 2,900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그리고 엊그제 기준으로 사료, 비료, 식품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제 러시아가 동원령 선포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테마주로 한번 시세가 강하게 한번 분출됐습니다. 근데 대한제당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과거에 5월달 우리 식량 가격 상승, 비료 가격 상승, 사료 관련주들 폭등할 때 같이 6,2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지금은 2,900원, 3,000원까지 가격 조정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기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2,9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음번 튈 때 분할 매도로 매도 전략 세워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대한제당의 기업 분석을 오늘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일제당의 기업 가치는 지금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 더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과거에 사료 관련주로 시세가 나왔다가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미리미리 앞으로 사료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저가 매수해놨던 물량을 분할 매도를 진행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관점에서 평단가 혹은 2,900원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시청자님이 예상하는 목표가 혹은 관련된 테마주로 시세가 나올 때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대한제당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서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이었고요. 세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상강 MNT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26,500원, 비중 6.5%로 꼼꼼하게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조선 플랜트 업체라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장보고 때부터 이제 뭐 이순신 장군 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조선 잘 만들고 이제 해운 이제 그런 해군도 이제 강력하고 한데 사실 예전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조선 수주를 많이 받아갔어요.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믿을만하지가 못해요. 싸게 발주를 해놓고 배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돈만 받아가 놓고 배가 망가지거나 이 발주 기일을 안 맞추거나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다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제 싼 게 좋다고 중국산 쓰다가 나중에 중국산 뭐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산, 국내산,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는 것처럼 자, 이제 발주를 하는 해운사 입장에서도 자, 싸게 중국 조선사에 맡겨서 사고가 나느니 인명사고가 나느니 싣고 있는 컨테이너 다
침몰하느니 안전하게 기술력이 검증된 우리 조선 3사에다가 수주를 계속 맡기고 있어요. 자,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인 2007년도가 전 세계 경기의 거의 호황기였어요. 그때는 정말 증시 다 올라가고 완전히 꼬꾸라지기 직전의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해운사들이 뭐 다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 많이 했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자, 2000년도 초부터 2007년도까지의 그런 선박 수주가 많이 발생되고 이제 만들어진 선박들이 지금 시간이 지났죠. 15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도 15년 정도 타면은 뭐 10만 킬로, 20만 킬로, 30만 킬로 타면은 물론 잘 굴러갈 수도 있지만 폐차시키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우리 조선도 선박도 15년, 20년 넘은 그런 노후화된 선박들이 이제는 폐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운사들이 그 과거에 노후화된 선박들 IMO 2020 규제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자, 이제 폐선하고 새롭게 수주를 넣어가는 단계에서의 상강 M&T와 조선과 플랜트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이제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대형 수주를 많이 따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잘 벌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자, 과거에 수주 따낸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철강 가격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제 계약을 해놓은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에 조선을 팔기로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실 이제 조선 3사들이 수주는 대형으로 따냈지만 아직까지는 좀 뭐 눈에 띄는 좀 괄목성대할 만한 뭔가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지는 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러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코로나 폭락장 1,700원에서 자, 31,000원까지 이미 주가가 15배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그만큼 폭발했느냐에 대한 물음에 자, 코로나 터지고 이 회사의 실적을 보도록 하면은 자, 2020년도 매출액 4,700억, 2021년도 5,000억, 올해 7,000억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건 맞습니다. 회사 실적 매출액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맞는데 주가가 1,500%가 올라갈 만큼의 실적 모멘텀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자, 아직까지는 미래의 실적의 증가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 자, 선반영된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26,500원 정도로 좀 일봉상 이제 거의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자, 바닥에서 공략하지 않고 자, 거의 정수리는 아니지만 여기 한 눈 정도에서 좀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운이 좋게 자, 여기 눈에서 다시 정수리까지 올라가고 이 정수리를 뚫어내고 사상 신고가로 가면 좋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한 4년에서 5년 동안 거래한 모든 자들이 자, 여기 거래한 모든 자들이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물량을 확보한 누군가가 혹은 그 전에 싸게 잡아놨던 누군가가 물량을 던지면 주가는 자, 다시 우하향 추세로 대폭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저는 이제 머리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자, 머리 꼭대기에 사가지고 정수리에 팔겠다 이런 전략은 위험해도 너무 위험한 구간이지 않겠는가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력을 보면은 자, 이 회사의 자, 22,000원 구간이 좀 주요한 변곡점이고 자, 22,000원을 이탈하니까 주가가 자, 우리 13,000원까지 마이너스 40%가 폭락하죠. 자, 또 25,000원을 이탈한 25,000원, 22,000원을 이탈하니까 주가가 또다시 자, 12,000원까지 만 원이 무너집니다. 또 이러한 구간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던 주요한 변곡이 바로 자, 22,000원인데 자, 이 22,000원의 과거의 저항을 뚫어내고 이 구간을 지금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22,000원의 지지 반등 여부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상황이고 자, 이 종목의 저점을 제가 선을 그어봤을 때 이 종목의 마지노선은 저는 19,500원, 2만 원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조정을 받더라도 과거의 일봉상 저점을 높여나가는 이 추세 하단인 자, 19,500원과 2만 원 구간을 자, 깨지 않고 힘을 모아가는 거는 다음번 상승을 위한 힘을 모아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자, 마지노선 19,500원, 2만 원을 깼을 때는 과거에 1,500%의 시세가 나왔던 만큼 그 밑으로의 차익 실현에 대한 우하향 추세가 굉장히 길게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상강 M&T 종목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22,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 시 시청자님 평단가에서는 좀 비중을 좀 정리하는 형태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아예 바닥에서 공략을 하시거나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들 바닥에서 조정받고 이 조정을 끝내는 이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네,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MNT를 마지막 상담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은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자 오전 시황들 종합을 해보면서 오늘 탑3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탑3 알려주신 종목들이 철강주와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파트너님, 앞으로는 이 섹터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은 오늘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다수 종목들이 증시가 빠지면서 가장 좀 최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대장주부터 우리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증시가 빠지면서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오늘은 뭐 철강주, 식품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재건 사업 이런 전쟁과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테마주 형태로 강세를 보였으나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 10월 1주차에서 2주차까지는 어떤 섹터가 올라갈까? 에 대한 물음에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 지수가 상승할 때 우리 외인들, 기관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상위권 순위에 있는 종목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죠, 소비주죠, 유통주죠,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 바닥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10월 1주차에서 2주차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 코로나 시국이 좀 종결되고 나면은 추후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의 바닥이 좀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또 내가 상한가를 노려보기 위해서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될까라는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해주셨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또다시 이제 과거의 대시세를 기록했다가 반납한 저점에서 이번에 7월달, 8월달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10만 명, 20만 명대로 올라간다라는 이슈 때문에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한번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시세를 지금 또다시 제약바이오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 시세를 지금 반납한 저점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또다시 연말 환절기 때 신규 확진자 연말에 11월을 병곡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의 그냥 내피셜입니다만, 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수능을 이후로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 수십만 명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이제 수능을 몇 시간 동안 치고 나서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바이러스의 확산이 좀 전국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그동안 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좀 억압받고 자유를 억압받았던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끝나면 이제 친구들 만나러 놀러 다니고 연말에 이제 20살 됐으니까 이제 뭐 여행도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의 신규 확진자가 11월 달 수능을 기점으로 조금 네, 우리 좀 증가해 나왔던 작년과 재작년의 사례를 좀 미뤄봤을 때 다시 한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연말에 또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이슈가 부각됐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난 2년 동안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예를 들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은 바닥이라 재미가 없고 뭐 이거를 뭐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아해한 구간이긴 하지만, 자, 테마는 돌고 돕니다. 코로나19 테마 끝났다 했지만 2년 동안 계속 등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추세 하단까지 조정받는 실적 좋은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은 우리 하반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로 미리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뭐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연말 연초 길게 보고 꾸준하게 우리 관련된 이슈 테마 부각되기 전에 미리미리 선점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앞으로 부각될 테마와 종목군들 혹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관심 종목으로 공유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전망에 관련된 섹터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라고 딱 꼽아 주셨는데요. 그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장도 알려주시면서 오후장에서 히든 종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주셔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